11시 주식 퀴즈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최근 우리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설 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굵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과 애플카 협력이 좀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이슈로 오늘 우리 시장만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오늘 아쉽게도 파란불로 마감이었는데요. 자, 지수 마감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0.94% 하락으로 3,091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은 0.69% 약세로 다시금 960선에서 마감입니다. 자, 사실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로 코스피는 쭉 상승해 왔었는데요. 지난 3일 공매도 재개가 결정이 됐죠. 이 다가오는 5월 3일이면 350개 종목들을 중심으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급등했던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큰 영향을 받는 게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어떤 업종과 종목을 미리 선점할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 주식 퀴즈왕에서는요. 오늘의 업종부터 종목 그리고 내일장 수익 공략주들까지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1시간 기대해 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퀴즈들 맞추면서 주식 상식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저희 주식 퀴즈왕, 저희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등장할 저희 전문가들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샵 0988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면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찰칵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MTN 시청자분들만 이용하시라고 비밀번호 걸어두고 있습니다. 7777번 잊지 말고 꼭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 아주 쉬우니까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들어와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도전장을 내민 퀴즈왕 후보들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등장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시 돌아온 월요일 밤입니다. 기대감 가득 안고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죠. 야신 김동호 전문가, 임강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다양한 퀴즈들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퀴즈 왕이 되실지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퀴즈 왕 단 한 분만이 무료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오늘의 업종부터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아주 잘 갔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가 약세 업종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급락을 보이면서 운수 장비 업종이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금융주들의 흐름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 또 내수주 쪽이 좀 강했는데요. 이자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기대감으로 또 이어지면서 금융주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전문가들은 또 오늘 어떤 업종을 꼽아와 주셨을지 전문가들의 눈으로 오늘의 업종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야신 김동호 전문가 같은 경우는 화학 섬유를 오늘 가지고 와 주셨고요. 임광빈 전문가는 정유화학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어감이 비슷한 듯 또 두 분이 준비하신 내용을 굉장히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야신 김동호 전문가와 함께 먼저 오늘의 업종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또 화학 섬유를 꼽아와 주셨네요. 처음 등장하는 업종인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 특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꼽아와 주셨을지가 궁금해요. 글쎄요. 제가 왜 화학 섬유를 근데 저 인사부터 하고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야신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11:05니까 11시 넘었으니까 굿나잇 해야 되는데 이거 프로그램 끝나고 굿나잇 할게요. 자, you are the lucky because you will be with Yashin and sexy man and the gorgeous anchor. So,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럭키한 그런 정보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화학 섬유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네. 자, 섬유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화학 섬유가 저는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왜? 이 케미컬 들어가고 하니까 화학 섬유가 나쁜 줄 알았는데 화학 섬유가 굉장히 뭘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석유화학을 이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섬유인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래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미래 성장 가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구가 굉장히 그런 온난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지 모든 업종의 섬유들이 다 들어가긴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미래 가치가 성장이 있는 뭐 예를 들자면 2차 전지, 수소 관련들, 근데 그 중에 또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게 화학섬유예요. 그래서 화학섬유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상승도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업체를 섹터를 아니고요, 중요한 픽을 잘 하시면 향후에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장기 투자로 가도 굉장히 큰 프로핏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추천 말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팁으로 기프트로 선물로 드리려고 오늘 화학섬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게 지금 효성TN, 지금 거의 보면 뭐 10만 원대에서 10만 원 이하였죠. 10만 원 이하에서 거의 50만 원까지 많이 올라간 그런 사례라서 제가 저번 타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끊어졌어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5천 원 정도 찍었다가 지금 45만 원대까지 밀렸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 주에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우리 빅 할러데이 있죠. 설날 끝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사셔도 충분하니까 제가 저가 매수 잡아 드릴 거예요. 저가 매수 잡아 드릴 거니까 이제 이번 주는 Tuesday, Wednesday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막 이렇게 여러분의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있는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캐시 비중을 여러분들이 at least 최소한 50%는 여러분 가지고 넘어가야지 Thursday 아니 Friday에 만약에 미국에서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빅 이슈들이 뭔가 지금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 봐요. 지금 봐봐요. 이제 경기 회복 신호의 뭐 초기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벌써 포인트, 코스피, 다우, 네스닥, S&P 전부 다 최고점인데 뭐가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처음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 너무 과열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세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 시간에 저 혼자 다 해버리면 우리 섹시면 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학섬유 업종에 대한 거 제 옐로우 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만 픽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종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자세히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친환경적인 재료로 또 미래 가치가 더 있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오늘 효생 TLC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업종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광민 전문가와도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님은 오늘 정유화학을 또 꼽아와 주셨습니다. 정유와 화학을 함께 또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슈를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 옆에서 화학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다른 화학이죠. 그렇죠. 같은 화학이 아닙니다. 그럼요. 화학도 분야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화학, 케미컬, 예. 케미컬. 오케이. 케미컬도 굉장히 분야가 많고 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사실 가장 밀접한 게 화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화학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고 전 세계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오늘 화학 관련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근데 화학은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죠. 이것 또한 화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비누나 그리고 섬유, 제가 입고 있는 이 섬유 또한 화학 섬유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제가 미국의 가장 매력적인 기업, 지금 전 세계 주식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업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테슬라를 뽑겠고요. 두 번째는 엑슨모빌을 뽑겠습니다. 자, 제가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의 투자 방향성은 테슬라가 될 것이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솔라시티, 스페이스 X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이끌어 줄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엑슨모빌입니다. 자, 엑슨모빌은 어떤 기업이냐? 미국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참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시추를 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하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근데 왜 엑슨모빌에 주목을 해야 되냐? 여러분, 최근에 유럽 물가 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럽 물가 지수가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올해 1월달에 들어서 플러스 0.9%로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국은요 달러를 쓰죠. 달러는 결제 통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른 말로 기축국이라고 하고요. 달러를 결제 통화. 다른 나라에서도 달러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제가 유럽의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업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미국은요, 각 나라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역시나 유럽연합이에요. 57%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 그리고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입니다. 자, 근데 57% 이상의 미국의 지분을 유럽연합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선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났었을 땐 필시적으로 달러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학 관련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엑슨모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또한 그 때문입니다. 제가 엑슨모빌에 대해서는 사실 한 달 전부터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JP모건에서도 엑슨모빌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업이다라고 월스트리트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제유가 WTI인데요. 우리 기름 하면은 브렌트유도 있고 두바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WTI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우리나라는 두바이유예요. 두바이유는 중진류입니다. 중진류, 유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건 WTI입니다. 경질유라고 하고요. 미국의 텍사스와 그리고 멕시코의 해안 쪽에서 나는 건데요. 이 기름이 전 세계 기름 가격의 표준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보게 되시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됐었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원자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자재의 당연 1등 지표는 국제유가죠. 자, 앞으로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으로부터 석유화학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국제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됐었을 때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건 정유화학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정유화학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올라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금호석유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이 11시 프로그램에 나와서 12만 원에 말씀을 드렸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시간에 투자를 한 투자자는요. 100% 이상의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죠. 롯데케미칼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분께서도 제가 금호석유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금호석유로 말할 때 그분은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두 기업이 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역시나 S오일인데요. 자, S오일은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유사라고 하는데 정유사는 말 그대로 원유에서 뭔가를 정제해서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배를 싣고 와서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요. 한 60% 이상이 벙커 CU가 나옵니다. 벙커 CU는요.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제해서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돈이 되는 정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휘발유, 경유, 등유로 나오는 것이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걸 크랙 마진이라고 하고요. 크랙 마진,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정제하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정제 마진이죠. 그리고 이런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유류 재고 자산 비축분의 평가이익 감소 때문에 1조 이상의 손실이 난 거지 이제 기름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기름이 쌌었을 때 이미 이전에 20달러, 30달러 구간에서 유류 비축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유류 자산 재고 비축분 평가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면 영업이익 또한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정유화학 업종을 꼽아주셨고요. 관련주로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S오일까지 함께 짚어봐 주셨습니다. 업종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퀴즈가 등장하고 1라운드를 누가 승리를 거머갈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 첫 퀴즈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같은 경우는요. 주식 명언 맞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또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명언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혹시 모르는 명언들이 있다면 좀 배워가시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들 저희가 한번 해봤던 게임입니다. 퀴즈가 등장을 할 텐데 빈칸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보여주세요. 자, 주식 명언 채우기입니다. 땡땡땡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땡땡은 당신 편이다라고 했는데 자, 등장하자마자 지금 임건민 전문가께서 빠르게 부저를 눌러주셨어요. 이게 제 투자 철학입니다. 진짜요? 띵띵. 월가의 네. 전설의 투자자 네. 피터 린치가 얘기했죠.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시간은 당신 편이다. 우와. 이야, 이건 정말 첫 번째 문제부터 임건민 전문가를 위해서 안 되겠다, 등장한 문제였나 봅니다. 임건민 전문가님 제게 소리가 정답입니다. 자,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나는구나. 시간은 당신 편이다. 임건민 전문가의 철학이라고 말을 주셨고요. 자, 문제가 나오면 눌러주셔야 됩니다. 부저. 아니, 제게 이렇게 예. 어떻게 그렇게 바로 눌러요? 저 본인의 철학이라고 하시니까요. 네. 평소에 잘 아는 명언이라고 운이 하시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땡땡땡 회사야.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야신 전문가님도 조금 더 네. 분발해 보시길 네. 바라겠고요. 다음번엔 좀 더 빠르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보여주세요. 땡땡땡이 극에 달했을 때 사라입니다. 오, 이번엔 정말 빠르게 눌러주셨습니다. 야신 전문가님 좀 그냥 이를 갈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눌러놨는데요. 예, 한번 유추해 볼까요? 네, it's I love that. 존 햄버튼이 네. 말한 오, 맞습니다. pessimism, 그러니까 buying 네. when the pessimism reaches 영어로는 the 알겠는데 pole. 한국어로 세 글자 그래서, 뭐라고 들어가면 될까요? 비관론. 비관론. 예, pessimism.
정답입니다. 와우. 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살아라는 명언입니다. 글씨가 저렇게 세 개는 아니죠. 자, 역발상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저 명언들도 역발상 좋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한 문제씩 맞춰가고 계시는 가운데 1라운드 마지막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빠르게 보시죠. 자, 큰 투자 땡땡땡땡는 단 몇 줄로 땡땡 할 수 있어야 된다. 제스 뭐 야신 스타일. 오, 야신 스타일. 예. 저는 이렇게 explain을 이렇게 길게 안 하고요. 네. The big investment ideas should be explained in a few lines. 자, 그러니까 It's Warren Buffett. 워렌 버핏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우리 말해줘야.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국어로 아, 얘기해 이거 주셔야 돼요. 어렵다, 이제. 자, 땡땡땡땡은 아까 아이디어는 맞히셨어요. 땡땡이 뭘로 들어갈까요? Idea. 네, 아이디어고 땡땡 할 수 있어야 된다. Explained 이제 설명. explain이니까 되게 설명이라고 더 해석해 힘들어. 주셨습니다.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큰 투자 아이디어는 단 왜? 몇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명언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투자하실 때 생각이 나시겠죠? 워렌 버핏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이었고요. 거기까지 잘 맞춰주셨네요. 자, 1라운드의 승자는 과연 누구이실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또 첫 번째 라운드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우리 전문가님들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아직 두 개의 라운드가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또 종목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늘의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사실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속에서도 선방해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성창투의 흐름이 저는 눈에 좀 띄는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승리호가요. 전 세계 동시 공개 이틀 만에 넷플릭스의 영화 순위를 휩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사인 이 대성 창업투자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늘 오르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신규 상장주인 PB파마 흐름도 강하네요. 지난 5일 상장에서 오늘이 상장 2거래일자인데요. 대량 매도 대기 물량이었던 오버행이 해소되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특징주들을 꼽아주셨을지 오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 보시겠습니다. 자, 두 분은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셨을지 살펴볼 텐데요. 야신 김동우 전문가는 현대차를 역시나 가지고 와 주셨고요. 임관빈 전문가는 CS윈드를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야신 김동우 전문가와 먼저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도 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있는 네. 사건입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큰 투자는 a few lines, 몇 마디로 이렇게 딱 설명돼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네.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사서 수익을 내라는 의미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희는 현대차를 28만 원대 다 이게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물론 애플과의 그런 그 수소차 그런 협력 이런 거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벌써 제가 million times 엄청 많이 제가 강조했는데 이거는 지금 2021이니까요. 앞으로 at least 5년, 6년 있어야지 뭔가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올 거다. 그런데 지금 너무 앞서가는 거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50만 원? 100만 원? 물론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강조 임팩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8만 9천 원 딱 탑 찍고 계속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28만 9천 원에서 거의 23만 원 선까지 이렇게 조정 나왔다가 한 번에 절대 안 떨어지죠. 왜? 매수 세력이 그렇게 안 팔죠. 어디까지 올라와요? 27만 5천 원까지 누구를 불려드려요? 사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피싱 당했죠. 후킹 당해서 여기에 물려 계신 분
제가 파이링 당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물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다 팔으라고. 그렇게 제가 목 터지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파신 분들은 잘 빠져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23만 4천 원. 저는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비관론이 이게 극에 달했을 때 사야 되지만 지금은 뭐예요? 반대잖아요. 굉장히 과열 구간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저는 이슈로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고 현대차의 브라더 경기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아차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셀링하고 기다리셔라. 어디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밑으로 가야 돼요. 20만 원 밑으로 가면 저는 매수 신호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차 뭐 다 좋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부분들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많이 지금 물려 계신 그런 부분에 저는 오늘 realizing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핏을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꿈을 realizing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번 주에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 wait 하는 patient,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현대차 지금은 사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좀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추격 매수도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업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의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CS윈드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이 종목 낯이 익어요. 저희가 작년이었죠. 굉장히 큰 수익을 임광민 전문가께서 챙긴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떤 흐름을 좀 나타냈었죠? 100% 이상 갔었죠. 제가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제가 12월 달까지 팔지 말라 했고 삼성전자랑 CS윈드를 선택하려면 CS윈드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으면 250% 이상 250%. 수익이 난 종목이죠. 네. 자,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초에 앞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유럽의 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달러 가치 결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 네, 원자재, 화학, 운수 장비입니다. 지금은 대시세 폭등 초입 구간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2년간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네,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는요. 경제를 인위적으로 누른 디플레이션일 뿐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네, 달러 지수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의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이고요. 원래 이 정도의 수준의 물가가 통화량이 풀리게 됐었을 때 지금의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냐면 달러 인덱스 105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밖에 안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디플레이션을 바이러스를 통해서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이게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운수장비, 화학,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 시세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바이오,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다 했고 이게 선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제가 CS윈드를 이런 논리로 작년 7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최고가였고요. 신고가를 달렸고 아무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지 않았죠. 근데 저는 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지 마라.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고 풍력타워 세계 1위 기업이다. 풍력타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수명이 20년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수명이 20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어디냐? CS윈드와 CS베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S윈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윈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그 구간대는 네, 지금 보이지가 않죠? 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그 당시에는 신고가였고요. 최고점이었습니다. 이미 바닥 대비 3배가 넘게 오른 자리에서도 제가 이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러한 거시적 경제 흐름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이 시대를 주도할 것입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바닥 대비 20배에서 30배 정도 올라가죠. 제가 자동차 기업도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바닥 대비 20배에서 30배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CS윈드가 일단 먼저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됐는데 무증 권리락이 아니었으면 2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7만 원이었고 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6만 9천 원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었죠. 250% 이상 올라갔는데요. 네, 시작점입니다. 더 올라갑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팔지 마시고 지금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유하시면서 2월 달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됐었을 때 달러 인덱스가 80포인트대로 진입을 하고 N달러 환율이 100엔을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을 진입을 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원자재 기업이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정유화학 기업이나 운수장비 업종이 시대를 주도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CS윈드가 등장하니까요. 채팅창에 임광민 전문가님 최고 하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많이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 만큼 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흐름 한번 짚어봐 주셨고요. 자, 오늘의 종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 또 어떤 퀴즈가 등장할지 지켜봐 주시죠. 2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퀴즈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이 1라운드를 너무 쉽게 잘 맞춰주셔서요. 이번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봤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이번에는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요. 빈칸에 들어가는 걸 맞출 게 아니고요.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들은 맞추실 수 있겠죠? 네. 예, 자신 Maybe. 있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시총 상위 순서로 나열하기입니다. 쉽지 않죠? 지금 야신 김동호 전문가께서 눌러주셨나요? 먼저 누를 것 같으니까 일단 눌러놓고 틀려도 어쩔 수 예. 없고. 틀리면 다음 기회를 놓치시는데 괜찮을까요? 네, 뭐 일단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할게요. 네. 다 영어라서 좋네요. 주가로 봤을 때 셀트리온, 네. 제약, and 그 다음에 주가 HLB, 네. 시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뒤에 상장한 거니까 아마 제일. 우와, 생각보다 유출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눌러놓고 일단 맞추기 다 시작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여신 김동호 와우. 전문가님, 제가 지금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다 깜짝 영어잖아요. 놀랐습니다. 영어라서 자신 있게 맞추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임광민 전문가님, 다음 네. 문제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른 한국 문제 눌러주세요. 나오면 제가 이제 딱 한국 문제 맞출게요. 나오면 저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제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조금 상위 종목들이 보이고 이거는 있어요. 이것도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 난이도가 하죠. 아, 난이도 그래요? 하. 그렇지. 네.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아무래도 사실 저희가 많이 보는 시총 상위주들이다 보니까요. 역시 임광민 전문가님 정답입니다. 오.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두 시총이 분이 한 카카오보다 문제씩 더 맞추셨기 많구나. 때문에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께서 이번 라운드의 승리를 거머갈 수 있게 되겠네요. 두 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리노공업, 컴투스, 제넥신도 갓. 보이고요. KMW,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임광민 이거는 전문가께서 굉장히 눌러주셨어요. 어려운데 네, KMW, 예, 스튜디오 KM. 드래곤, 예, 제넥신, 제넥신? 위너. 리노공업이 반도체여서 최근에 많이 올랐을 것 모르겠어요. 같고, 예. 네, 컴투스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컴투스 확실할까요? 네네네. 마지막 컴투스는 마지막이 확실해요. 자, 그렇다면 임광민 전문가님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두 분이 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땠으니까 이런 흐름을 보였겠지 하고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역시나 두 분이 치열하게 게임을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요. 이번 라운드 승자는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가 라운드 하나씩 승리를 거머쥐게 되네요. 과연 오늘 무방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항상 공략주들 구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광민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벌써 주식 퀴즈와 한 주가 지나가서 전문가님께서 또 구해주신 종목들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우 하이텍 먼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10% 가까운 수익률,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네요. 자, 목표가는 11,000원 잡아주셔서 저희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흐름을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애플카 그다음에 이 이슈가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카와 현대차가 엮였다. 애플카와 기아차가 엮였댔었을 때 어떤 걸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애플은 이전 환율 주기에서 저물가 기업으로서 성장을 다한 기업이고요.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애플이 현대차랑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죠. 뭐 화가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죠. 지금 애플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엮이면서 자동차 관련주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애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과 엮이면서 일본의 자동차 기업이 올라갔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도 자동차 주식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유럽도 지금 자동차주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자동차가 트렌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애플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플이라는 시가총액 1등 기업, 전 세계 1등 기업이 애플이죠. 애플과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각 나라의 자동차 기업들과 엮어놓으면서요. 앞으로 주시장이 대폭 등장이 왔었을 때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애플의 역할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기업들을 트리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제가 자동차 기업은 앞으로 전기전자를 대체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 나갈 시대 주도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화이텍은 현대차의 1등 부품사지 않습니까? 범퍼레일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요. 추세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애플카가 이슈가 핵심이 아닌 이유가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130%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130%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요. 영업이익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 구간대 현대차가요. 3배가, 2배가 넘게 올랐죠. 자, 이런 부품사들은요. 바닥 대비 7배씩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대차는 전고점, 차화정 때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기업은 현대차가 차화정의 전고점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못 갔다. 정말 멀리 바라보면 정말 2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온 날 사실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이런 기업들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져가면서 수익 더 키워가시면 되겠다. 자세히 또 투자 포인트 짚어봐 주셨고요. 자,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도 자동차 부품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신전공도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좀 지수 흐름이랑 함께 좀 동조가 되면서 아직 좀 눌려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다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자, 화신전공 그리고 화신과 함께 가는 기업이고요. 미국의 현대차가 지금 진출을 해 있죠.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함께 합니다. 그랬을 때 화신이 미국에 함께 있기 때문에 화신과 화신전공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업은 소형주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인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고요. 이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장중에 슈팅이 1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소형주의 특징이 뭐냐면 대형주가 올라갈 때 올라가기보다는 소형주는 보통 대형주가 좀 잠잠할 때 뜬금없이 뜬금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대형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제가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 오늘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차트를 크게 보면 제가 여기가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권의 첫 거래량 터진 상한가의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간들이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다음날 바로 12%가 올라갔고요. 결국 이 주식이 조정을 받아봤자 이 안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을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셔도 되고 또 이 종목을 계속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광미 전문가께서 이렇게 차트로 자세히 알아봐 주시니까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내용들 나눠보고 싶다, 더 직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로 임광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7777번 비밀번호 잊지 말고 입력해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신 김동우 전문가의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함께 네.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AS. 예, 네, 시리즈가 AS.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수익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11.9%가량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를 한 차례 상향 조정을 해주셨어요. 자, 시리즈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초가 58,500원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목표가 정확하게 65,000원 제시를 했죠. 그래서 65,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50%에서 70%까지 수익 실현을 하고 눌림 기다리셔라 해서 언제 또 6만 원 내외에서 다시 매수했고요. 오늘 매수했어요. 금요일 날 제가 또 이 방송에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시리즈 월요일 날 시초가부터 사셔라. 그래서 오늘도 거의 5%까지 올랐다가 지금 살짝 밀렸지만 2차 목표가 7만 원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번 주에 빅 할리데이 때문에 수요일까지 하고 Thursday, Friday가 있어서 제가 이번 목표가는 67,000원 잠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67,000원이 혹시나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 다시 한번 50% 절반, 최소 절반 정도 청산하고, 그리고 할리데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7만 원까지 저희는 볼 거예요. 그리고 차트는 저는 원래 차트를 가지고 종목을 찾아내진 않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미래 가치 성장, 지금 계속해서 매출 수익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그냥 구름대에도 지금 양운과 음운에서의 음운 돌파를 크게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7만 원은 무난하게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저희는 손해볼 게 없죠. 왜? 현재도 수익 구간, 기존에도 10% 이상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67,000원 먼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화수 중에는 67,000원 도달할 시에는 50% 정도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챙겨봐 주셨고요. 자, 전문가님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구해주신 인트론 바이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쭉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하루 만에 저희 최고가 수익률 4.6%가량 보이고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중간 점검을 또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인트론 바이오도 지난 프라이데이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오늘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목표가 25,500원에 살짝 모자랐지만 뭐 내일 또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아직 수익 구간에서 살짝 밀렸어요. 왜냐하면 시초가 23,000원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50원 찌끔 빠져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손절가까지는 아직도 저 밑에 있고요. 손절가는 그냥 세이프티 락으로 해서 그냥 안전장치로 해놓은 거지 손절 당하려고 저는 절대 손절선을 긋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리스크가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손절선을 정해놓은 것 뿐이고요. 내일도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오면 저희는 또 매수할 거예요. 또 매수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25,500원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안 오더라도요. 얘는 빅 할리데이 뭐 상관없고요. 미국에서 빵 터져도 상관없고요. 다음 주까지 홀딩하고 목표가 갈 때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또 있어요. 저 위에 또 있기 때문에 don't worry. 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저를 믿고 사신 분들 파이팅! Believe me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Believe you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신 김동우 전문가와 더 가까이서 직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988로 야신 김동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777번 비밀번호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 수익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내일도 9시면 어김없이 시장이 열립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야신 김동우 전문가와 함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은 어떤 종목 좀 보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또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왜냐하면 이제 설날이 있기 때문에요. 좀 안정적인 종목을 드리려고 오늘 추천 중인 한국전자인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사실 오늘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한국전자인증은 이제 저희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고, 그죠? 새로운 이제 자기 본인 확인 서비스를 지금 다 만들어 놨고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토스와의 또 협약을 통해서 지금 그 가입률만 해도 2,300만 건 이상의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대폭의 성장을 순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업체지만 지금 보시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7,300원대까지 급등을 했어요. 저희가 이때 사고 있었어요. 사서 그날 이렇게 7,3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수익 실현 신호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왠지 느낌이 그랬어요. 그날 거래량이 크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느낌상 또 주말이 끼고 해서 그런지 제가 그때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내일 시초가라도 다시 한번 공략 들어가시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니까요. 손절가 같이 나갈 거고 하니까 내일은 이 종목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는 마세요. 좀 무겁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7,200원까지 보겠습니다. 네, 야신 김동우 전문가는 한국전자인증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임건민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을 구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네. 내일장 수익 공략주 구해 주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네. 재무부 장관은 옐런. 네, 그 둘이 합쳐지면 신재생에너지. 오. 자, 신재생에너지 제가 이전에도 정말 많이 강조드렸고, 네, CS 윈드 250%가 넘게 올랐습니다. 팔지 마시고 더 가져가십시오. CS 윈드의 아들 CS 베어링을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베어링, 네, 베어링을 만드는데요. 풍력 이음새입니다. 자, 독일도 잘하고 중국도 잘하고 한국도 잘하지만 독일은 비싸죠. 중국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다 좋은데 거기다가 평판까지 좋은 게 CS 베어링이다. 이 베어링 사업은요, AS, 사후 AS가 굉장히 좋아야지만 이 사업,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진 않지만 애프터 서비스가 좋았을 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CS 베어링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차트 정배로 우상향 신고가를 가기 위한 준비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43,000원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27,00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CS 베어링으로 구해 주셨고요. 화면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 퀴즈왕 3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빙고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퀴즈는 언제나 빙고판인데 빠르게 넥슨 GT. 들어주십니다. 넥슨 GT를 찾으셨고요. 자, 다음 네 종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야신 김동우 여기네요. 전문가님. 국일제지. 국일제지? 네.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까지, 국일제지와 한국타이어까지 두 개 맞춰주셨고요. 현대차. 현대차 맞춰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 남아있어요. 오늘의 핫주. 예? 대성창투. 대성창투까지 찾아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개네요. 오늘 무방의 주인공은 야신 김동우 전문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빠르게 지금 막? 맞춰주셨는데요. 자, 무방의 주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오늘도 역시 뭐 다른 설명 필요 없고요. 지금 물려있는 거 왜 야신 두고 왜 고민해? 이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잠시 후 1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날게요.